이번 시간에는 시나리오 개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버깅 기능을 살펴볼까요? 시나리오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디버깅 모드로 전환하여 디버깅 콘솔에서 중단된 시점의 변수값 등 수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수행을 중단하고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한 디버깅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상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F9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하여 빠른 실행 메뉴에서 Add 브레이크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세스 수행 중 설정된 중단점을 만나면 수행이 일시 정지되고 다음과 같이 디버그 콘솔 창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스톱을 클릭하면 프로세스 수행이 중단됩니다. 넥스트 스톱을 클릭하면 다음 스텝으로 한 단계씩 디버깅하고 리줌을 클릭하면 다음 중단점까지 수행합니다. 그리고 변수 입력란에 변수를 입력한 후 Execute를 클릭하면 결과창에 중단된 시점의 변수값이 표시되며 변수값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커스텀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사용자가 직접 라이브러리를 정의하거나 외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내장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라이브러리에는 자바스크립트, MS 워크플로우 액티비티, MS.NET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라이브러리의 바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MS 워크플로우 액티비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크플로우 액티비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사용하는데요. 임포트할 DLL 파일은 디펜던시가 존재하는 파일을 포함하여 미리 커스텀 라이브러리 폴더 내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MS.NET 라이브러리는 .NET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사용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포트할 DLL 파일은 디펜던시가 존재하는 파일을 포함하여 미리 커스텀 라이브러리 폴더 내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생성 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류의 커스텀 라이브러리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데요. 날짜, 숫자, 문자열 처리를 위한 커스텀 라이브러리들로서 개발 시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액티비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인풋 박스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2020-05-31 포맷의 데이터를 입력받고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2020-05-31로 변경한 후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메시지 박스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태스크를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된 태스크에 인풋 박스를 추가하고 날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string replace all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데이터 형태를 변경합니다. 아규먼트에서 input string에는 입력받은 날짜 데이터가 들어있는 this.minputstr을 from에는 바꾸려는 문자 다시를 to에는 바뀔 문자인 빈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 박스를 이용하여 변경된 날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공용 리소스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용 리소스는 오케스트레이터 서버에 등록하여 프로젝트 그룹원들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에셋입니다. 즉, RPA 디자이너와 RPA 봇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파일 또는 암호화를 포함한 문자열을 서버에서 관리하는 기능으로 작업 시점에 최신 내용으로 반영되고 그룹 권한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보안 데이터는 암호화됩니다. 공용 리소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포털에서 시스템 메뉴 하위 설정에 쉐어드 리소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Add Shared Resource 팝업 창에서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용 리소스는 파일과 문자열 유형을 지원하며 보안 데이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창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 리소스 추가가 완료됩니다. 등록 후 사용 중인 공용 리소스는 삭제할 수 없으며 수정만 가능합니다. 그럼 공용 리소스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이너 화면에서 Shared Resource 탭에 Click here to add new item을 클릭하면 Shared Resource List 창이 팝업됩니다. 여기에서 추가하려는 공용 리소스를 클릭하고 Import 버튼을 클릭하면 Shared Resource 탭에 리소스가 추가됩니다. 그럼 Shared Resource를 사용할 액티비티의 속성 창에서 this 글로벌이 아닌 asset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연계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ridge RPA는 외부 시스템과 API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외부 시스템과 API 연계를 위해 웹 라이브러리인 SendRequest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데요. SendRequest 액티비티는 HTTP 방식으로 REST API를 호출하여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이를 위해 SendRequest 액티비티 속성에서 호출 방식, 호출할 API 주소, 헤더 정보, 바디 정보를 설정합니다. 수행된 결과 정보는 리스폰스 속성에서 지정한 출력 변수에 저장되며 응답 결과는 메시지 박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습을 통해 Bridge RPA의 고급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습은 커스텀 라이브러리의 활용과 API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두 가지의 예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입니다. 커스텀 라이브러리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업무 절차를 정의하고 RPA로 구현할 기본 프로세스를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태스크를 작성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커스텀 샘플로 생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New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을 AddDay로, 라이브러리 타입을 자바스크립트로, 디스크립션에 라이브러리 설명을 커스텀 샘플로 입력한 후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커스텀 라이브러리 편집창이 나타나면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합니다. 입력 변수는 inDay로 설정하고 소스 코드 내에는 출력 함수의 결과로 value를 정의합니다. 소스 코드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생성합니다. 이제 생성한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할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세스에서 커스텀 EXE라는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받을 인풋 박스를 추가합니다. 인풋 박스에 사용할 입력 변수로 this.minputstr이라는 변수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든 AddDay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함수의 출력 변수로는 global.gresult라는 변수를 등록합니다. inDay라는 커스텀 라이브러리의 아규먼트는 사용자 입력 값인 this.minputstr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값을 표시할 메시지 박스를 추가합니다.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버튼을 눌러 실행을 하면 인풋 박스가 뜨는데 여기에 2020-05-32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AddDay 커스텀 라이브러리가 수행되면 결과 변수를 메시지 박스로 출력합니다. 메시지 박스에는 2020-05-31에서 7일이 더해져 변환된 포맷으로 2020-06-07이라는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 예제입니다. 본 실습에서는 SendReques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외부 API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시구군 모범음식점 현황 데이터를 호출하여 확인해 볼까요? REST API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URL을 통해 자원을 특정 짓고 JSON 또는 XML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절차와 기본 프로세스를 구상한 후 태스크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실제 구현을 해볼까요? 먼저 데이터 요청 메뉴를 통한 사전 권한 획득이 필요합니다. API를 통한 호출 방법은 정보별로 다르지 않으므로 각자 관심 있는 다른 정보로 실습해도 무방합니다. API 활용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API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URL, 서비스 키, API 메시지 명세 등은 공공 데이터 포털의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자이너를 열고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에서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를 플로우 차트에 연결합니다.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에서는 API를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호출할 API는 행의 개수, 페이지 수, 리턴 방식으로 이루어진 파라미터 정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다음 내용의 스크립트를 액티비티의 속성 항목 중 스크립트 항목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담길 sendParam 변수를 정의합니다. 이제 this.sendParam 변수에 담긴 값을 가지고 API를 직접 호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출 결과가 담길 변수 sendResult와 URL로 사용될 변수 URL을 정의합니다. URL의 초기 값으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한 URL 값을 지정합니다. 이 값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찾은 부산광역시 구군 모범음식점 현황 API의 상세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웹에 send request 액티비티를 연결하고 속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아웃풋의 리스폰스란에 결과값 변수인 this.sendResult를 지정합니다. REST 영역에서 메소드는 get 방식을 유지하고 컨텐츠 타입은 JSON 타입으로 URL 항목에는 호출 주소와 파라미터의 조합인 this.url 플러스 this.sendParam을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동작한다면 설정된 파라미터로 REST API가 호출될 것입니다. 이제 결과가 리턴되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리턴될 결과를 담을 result.json 변수를 정의합니다. 변수를 지정하였으면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에서 assign activity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assign activity 속성의 베리어블에 앞서 정의한 this.result.json을 지정하고 아래 activity value란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넘겨받은 값을 파싱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API를 호출하여 결과값을 리턴받는 과정입니다. 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로직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로직입니다.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에서 if 액티비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속성 영역에서 conditions expression에 리턴받은 헤더 코드 값이 정상일 때를 나타내는 00 값의 조건을 기술합니다. 만일 호출한 결과가 정상이면 assign 액티비티를 통해 조회 건수 변수인 result.cnt에 리턴받은 값을 저장하는 로직으로 구성할 텐데요. 우선 result.cnt 변수를 선언한 뒤 assign 액티비티를 플로우에 연결하고 액티비티 속성에서 output 베리어블에 this.result.cnt를 지정한 뒤 아래 액티비티 밸류의 조회 건수를 기술합니다. 이번에는 결과값이 false인 경우 에러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 박스를 띄운 뒤 프로세스 플로우를 종료하는 로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if 조건의 false에 연결합니다. 메시지 박스의 아규먼트 항목, 즉 메시지로 띄울 문구로는 에러 값을 띄우도록 구성하기 위해 문구를 작성합니다. 메시지 박스를 출력했으면 terminate flow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구성합니다. 이제 리턴 받은 결과 값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항목 개수는 53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음식점 정보는 업종, 업태, 업소명 등 여러 항목의 값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수의 음식점에 대해 해당 정보를 리턴받아 JSON 결과를 메시지 박스로 확인해 보았습니다.